천재 소녀가 있었어요. 프랑스 파리에서 태어나 7살의 대학 과정을 이수하고 12살의 뇌과학 박사 과정에 들어간 엘로이즈 라크루아. 하지만 이 아이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감정을 표현하지 못한다는 거죠. 극심한 감정 기복과 언어 불안으로 어린 시절부터 고통받던 엘로이즈는 어느 날 우연히 한 장의 종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종이에는 낯선 문자가 적혀 있었어요. 바로 한글이었죠. 그런데 이 한글을 본 순간 엘로이즈의 뇌에서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리고 이 발견이 전 유럽을 뒤흔들게 될 거라는 사실을 그때는 아무도 몰랐어요. 작지만 강한 나라 대한민국. 당신의 구독은 우리의 진짜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시작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엘로이즈 라크루아는 프랑스 파리 제오대학교의 뇌과학 연구실에서 또 다른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24살의 나이에 이미 박사 과정을 수료한 그녀는 현재 유럽연합 인지발달연구소의 핵심 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천재라는 타이틀과는 달리 엘로이즈의 일상은 끊임없는 감정의 혼란으로 가득했습니다. 또 시작됐네요. 엘로이즈는 손을 떨면서 연구 노트를 덮었어요. 어린 시절부터 그녀를 괴롭혀온 감정 기복과 언어 불안이 다시 찾아온 거죠. 프랑스어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려 할 때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고 마치 뇌가 두 개로 나뉘어 따로 작동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신경 다양성 청소년들과의 연구 세션이 있었어요. 자폐 스펙트럼,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감정 기복장애. 진단을 받은 10대들이 엘로이즈의 연구에 참여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 들어 이 아이들 사이에서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자해나 자살 충동을 보이는 아이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었어요. 선생님, 이거 봐주세요. 17살 소녀 마틸드가 자신의 노트를 엘로이즈에게 보여줬어요. 노트에는 프랑스어가 아닌 낯선 문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동그라미, 네모, 세로줄, 가로줄이 조합된 신기한 문자들이었죠. 이게 뭐예요? 엘로이즈가 물었어요. 모르겠어요. 그냥 이 문자를 쓰고 있으면 머릿속의 소음이 사라져요. 처음엔 인터넷에서 우연히 본 건데 자꾸 따라 쓰고 싶어지더라고요. 엘로이즈는 마틸드의 노트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뇌과학자로서의 직감이 작동했어요. 이 문자들에는 뭔가 특별한 구조가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다른 참가자들의 노트를 확인해 보니 놀랍게도 8명 중 6명이 같은 문자를 쓰고 있었어요. 이건 한국의 문자예요. 한글이라고 불러요. 연구실의 한국인 교환학생 김민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제가 가르쳐 준 적은 없는데 어떻게 알게 된 거죠? 엘로이즈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한글이라는 문자가 왜 이 아이들에게 이런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인터넷을 뒤져가며 한글의 구조를 살펴보니 이 문자는 다른 문자들과는 완전히 다른 원리로 만들어졌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다음 날 엘로이즈는 김민준에게 한글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부탁했어요. 민준은 기쁜 마음으로 한글의 원리를 설명해줬습니다. 한글은 15세기에 세종대왕이 창제한 문자예요. 가장 특별한 점은 소리와 모양이 과학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모음은 하늘, 땅, 사람을 나타내는 기본 요소로 이루어져 있고 자음은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어졌어요. 엘로이즈는 민준의 설명을 들으며 점점 더 놀라워했어요. 그럼 이 문자는 단순히 소리를 기호로 바꾼 게 아니라 인간의 신체와 자연의 원리를 담고 있다는 말이네요. 맞아요. 그리고 한글은 좌우대칭과 음양의 원리도 담고 있어요. 예를 들어 아와 어는 정반대 방향이지만 조화를 이루죠. 이런 균형감이 한글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엘로이즈는 직접 한글을 써보기로 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질수록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치 뇌의 다른 부분이 활성화되는 것 같았어요. 특히 감정을 표현할 때 프랑스어로는 설명하기 어려웠던 미묘한 감정들이 한글로는 더 명확하게 표현되는 것 같았어요. 이상해요. 분명히 외국 문자인데 왜 이렇게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거죠? 엘로이즈는 혼잣말을 했어요. 그날 밤 엘로이즈는 자신의 감정 일기를 한글로 써보기로 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감정을 표현하다가 막혀서 포기했을 텐데 한글로 쓸 때는 놀랍게도 끝까지 써나갈 수 있었어요. 마치 머릿속에 두 개의 뇌가 하나로 합쳐지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 엘로이즈는 자신의 변화를 믿을 수 없었어요. 그녀는 즉시 연구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한글이 뇌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보기로 했거든요. 연구 제목은 메타랭귀지 K였어요. 엘로이즈는 본격적인 연구를 위해 30명의 유럽 청소년을 모집했어요. 모두 신경 다양성 진단을 받은 아이들이었죠. 자폐 스펙트럼,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감정 기복장애 등 다양한 특성을 가진 아이들이 참여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은 특별한 실험에 참여하게 됩니다. 한국의 문자인 한글을 배우면서 여러분의 뇌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관찰할 거예요. 엘로이즈는 아이들에게 설명했어요. 처음에는 아이들도 반신반의했어요. 하지만 한글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감정 표현을 어려워하던 아이들이 한글로는 자신의 마음을 더 쉽게 표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선생님, 이거 정말 신기해요. 프랑스어로는 설명할 수 없었던 기분을 한글로는 쓸 수 있어요. 15살 소년 루카가 말했어요. 엘로이즈는 아이들의 뇌파를 측정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한글을 사용할 때 좌뇌와 우뇌의 활동이 더 균형 잡히게 나타나는 거예요. 특히 감정을 담당하는 뇌 영역과 논리를 담당하는 뇌 영역이 동시에 활성화되는 현상을 관찰할 수 있었어요.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한글의 구조가 뇌의 작동 방식과 어떤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엘로이즈는 연구 결과를 보며 흥분했어요. 더욱 놀라운 건 수학과 음악 분야에서도 향상된 결과를 보인다는 점이었어요. 한글을 배운 아이들의 수학적 사고력과 음악적 감수성이 모두 향상되었거든요. 마치 한글이 뇌의 전체적인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의 학교와 부모들이 강력하게 반대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아이가 이상한 동양 문자에 빠져서 이상한 짓을 하고 있다는 불만이 쏟아져 나왔어요. 문자 하나로 감정과 구조를 동시에 쓸 수 있다는 건 이건 언어가 아니라 기적이에요. 엘로이즈는 동료들에게 말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연구를 의심스러워했어요. 엘로이즈는 자신의 연구 결과를 정리해서 국제학회에 논문을 제출했어요. 제목은 한글의 뇌과학적 특성과 신경 다양성 개선 효과였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학회에서는 논문을 거절했어요. 문화적 충돌의 우려가 있고 서구 중심의 언어학적 관점에서 벗어난 연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 거절 이유였어요. 엘로이즈는 크게 실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곳에서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미국의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와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엘로이즈의 연구에 관심을 표현하며 공동 연구를 제안한 거예요. 엘로이즈 박사님의 연구는 정말 혁신적입니다. 우리도 비슷한 실험을 해보고 싶어요.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의 뇌과학과 교수 존슨 박사가 화상통화로 말했어요. 소식이 퍼지면서 유럽 각지에서 비슷한 실험들이 시작됐어요.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의 연구자들이 각각 자국의 신경 다양성,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글 실험을 진행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놀랍게도 모든 곳에서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어요. 하지만 프랑스 내에서의 반발은 점점 더 거세졌습니다. 프랑스 언론들은 프랑스의 정신을 파괴하는 침략 문자라며 엘로이즈의 연구를 비판했어요. 일부 정치인들은 프랑스어의 순수성을 지켜야 한다며
정치적 이슈로 만들어버렸죠. 엘로이즈, 당신이 하는 일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고 있어요? 연구소 소장이 엘로이즈를 불러서 말했어요. 언론의 비판이 점점 거세지고 있어요. 연구를 중단하는 게 좋겠어요. 하지만 엘로이즈는 고개를 저었어요. 소장님, 이 연구는 단순히 언어에 관한 게 아니에요. 고통받는 아이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에요. 저는 포기할 수 없어요. 엘로이즈는 어머니와의 저녁 식사 약속이 있었어요. 어머니는 소르본 대학교의 프랑스 문학 교수로 언어에 대한 자부심이 남달랐죠. 엘로이즈는 어머니에게 자신의 연구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엄마, 제가 요즘 하고 있는 연구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어요. 엘로이즈가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어요. 그 이상한 동양 문자 연구 말이지.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가득했어요. 엘로이즈, 넌 프랑스어도 제대로 못 쓰잖아. 어린 시절부터 감정 표현을 어려워하더니 이제는 그 이상한 글자가 너를 더 망치고 있는 것 같구나. 엘로이즈의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엄마, 그게 아니에요. 한글은 저에게 정말 도움이 되고 있어요. 처음으로 제 감정을 제대로 표현할 수 있게 됐다고요. 말도 안 돼. 프랑스어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언어야. 수백 년간 문학과 철학의 언어였다고. 그런데 내가 어떤 동양 문자에 빠져서 프랑스어를 포기한다는 거니? 어머니의 말에 엘로이즈는 할 말을 잃었어요. 평생 어머니의 인정을 받고 싶었는데 이런 식으로 대화가 끝나는 게 너무 슬펐어요. 결국 엘로이즈는 식사를 마치지 못하고 집을 나왔습니다. 그날 밤 엘로이즈는 혼자 방에서 울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평소 같으면 감정이 복잡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텐데 이번에는 한글로 일기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자신의 슬픔, 실망, 그리고 동시에 느끼는 희망을 모두 한글로 표현할 수 있었어요. 내가 진짜 처음으로 내 말로 울고 있구나. 엘로이즈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한글이 단순히 연구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치유해주는 도구라는 걸 말이에요. 그날 밤 쓴 일기에서 엘로이즈는 이렇게 적었어요. 프랑스어는 나를 천재로 만들었지만 한글은 나를 인간으로 만들어줬다. 며칠 후 엘로이즈에게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어요. 프랑스 교육부와 유럽연합에서 그녀를 청문회에 소환한다는 거였어요. 비유럽 언어의 공교육 실험이 문제가 된다는 것이었죠. 청문회 당일 엘로이즈는 떨리는 마음으로 회의실에 들어갔어요. 수십 명의 관료들과 언론인들이 그녀를 주시하고 있었어요. 라크루아 박사, 당신의 연구가 유럽 청소년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교육부 차관이 엄중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엘로이즈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저는 과학자로서 사실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글을 배운 청소년들의 감정 표현 능력이 향상되었고 자해나 자살 충동이 현저히 줄어들었어요.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프랑스 문화에 미치는 악영향은 고려하지 않았나요? 다른 관료가 반박했어요. 그때 뜻밖의 일이 일어났어요. 청문회장 뒤쪽에서 조용히 듣고 있던 14살 소녀 마틸드가 일어서서 발언을 요청한 거예요. 저도 말씀드려도 될까요? 마틸드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단호했어요. 아이가 뭔 소리를. 한 관료가 중얼거렸지만 교육부 차관은 마틸드에게 발언권을 주었어요. 마틸드는 울먹이면서 말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작년까지 매일 죽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제 마음을 아무도 이해해주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한글을 배우고 나서 처음으로 제 감정에 이름을 붙일 수 있게 됐어요. 한글은 저에게 살아볼 이유를 줬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마틸드의 진심 어린 말에 모든 사람이 감동받았거든요. 마틸드의 발언 이후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청문회에 참석한 관료들도 엘로이즈의 연구가 단순히 언어 실험이 아니라 청소년들의 생명을 구하는 일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몇 주 후 놀라운 발표가 나왔어요.
유럽연합이 공식적으로 한글을 인지언어 실험 선택 과목으로 도입하기로 한 거예요. 특히 신경 다양성 청소년들에게는 치료 목적으로 한글 교육을 제공하기로 했어요. 프랑스 교육부도 뒤따라 발표했습니다. 제3외국어 선택 과목에 한글을 포함시키고 특별히 감정, 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겠다는 거였어요. 이건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엘로이즈는 동료들과 함께 축하 파티를 열었어요. 그동안 그녀를 의심했던 사람들도 이제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더욱 놀라운 건 통계 결과였어요. 한글을 배운 청소년들이 있는 지역에서 자살률이 30%나 감소한 거예요. 이는 유럽 전체에서 화제가 되었어요. 한글이 정말 생명을 구하는 문자가 되었네요. 김민준이 엘로이즈에게 말했어요. 엘로이즈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민준 씨, 처음에는 저도 믿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 확신해요. 언어는 단순히 의사소통의 도구가 아니라 우리의 감정과 사고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는 걸 말이에요. 프랑스 전역에서 한글 교육을 받고 싶어하는 청소년들이 줄을 이었어요. 특히 감정 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의 부모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했죠. 예전에 반대했던 사람들도 이제는 한글의 효과를 인정하고 있었어요. 2028년 파리에서 뉴 랭귀지 컨퍼런스가 열렸어요. 전 세계의 언어학자, 뇌과학자, 교육자들이 모여서 언어와 인지의 관계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죠. 엘로이즈는 기조연설자로 초청받았어요. 연단에 선 엘로이즈는 잠시 감회에 젖었어요. 5년 전만 해도 자신의 연구를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는데 이제는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께 한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엘로이즈가 말을 시작했어요. 문자는 단순히 소리를 기호로 바꾼 것이 아니에요. 문자는 우리의 감정과 사고를 담는 그릇이에요. 그리고 그 그릇의 모양에 따라 우리가 담을 수 있는 감정의 종류와 깊이가 달라진다는 걸 저는 배웠어요. 청중들은 엘로이즈의 말에 집중했어요. 한글을 통해 저는 깨달았습니다. 감정에도 좌표가 필요하다는 걸 말이에요. 그 좌표를 저는 한글에서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많은 유럽의 청소년들도 같은 경험을 하고 있어요. 엘로이즈는 마틸드를 무대로 초청했어요. 이제 18살이 된 마틸드는 당당하게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했어요. 한글은 제게 새로운 언어가 아니라 새로운 마음을 주었어요. 이제 저는 제 감정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감정들을 정확히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거든요. 회의장에서는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엘로이즈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하나의 언어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가장 적합한 언어를 선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선택을 통해 우리는 더 풍부한 감정과 더 깊은 사고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언어를 통한 해방이에요. 그날 밤, 엘로이즈는 어머니에게서 전화를 받았어요. 엘로이즈, 오늘 뉴스에서 내 연설을 봤어. 정말 자랑스럽구나. 엄마가 틀렸었어. 내가 한 일은 정말 위대한 일이었어. 엘로이즈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어요. 엄마, 저는 프랑스어를 포기한 게 아니에요. 그냥 제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더 찾은 거예요. 세계는 이제 새로운 문명으로 들어서고 있었어요. 언어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각자의 마음에 맞는 표현 방식을 찾아가는 시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한 프랑스 여성과 한국의 아름다운 문자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감뽕 충전 완료하셨나요? 작지만 강한 나라 대한민국. 당신의 구독은 우리의 진짜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다음 감동 실화도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